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요 단풍 명소에 탐방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안전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올해 경북에서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10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야외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18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경북도가 지방소멸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청년층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어묵과 호떡 등 겨울철 간식들이 길거리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다닥다닥 붙어서 음식을 먹는 탓에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재래시장. 대여섯 명이 나란히 서서 어묵과 국물을 먹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길거리 음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비좁은 공간 탓에 바로 옆 사람과 어깨가 닿을 정도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로 음식을 섭취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경로인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 모두 해당하는 환경인 겁니다. 이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온다 해도 역학조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다녀간 데다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8월부터 대구에선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이 시행됐는데 노점상 형태의 음식점은 이러한 법망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인허가가 돼 있는 업소는 저희가 현황 리스트라든지 업주가 사업주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는데 사실 노점 자체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리스트 자체가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붕어빵과 호떡 등 겨울철 별미, 길거리 간식이 속속 등장한 요즘 방역에 구멍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단풍 구경을 위해 주요 국립공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다양한 방역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겠죠. 단풍 구경을 가시더라도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내장산입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한 발길은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쓰기는 이곳에서도 필수입니다.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며 잠시나마 여유를 갖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시원하고 그냥 공기도 좋고 해서 좋아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리산과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국립공원을 찾는 발길은 단풍철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탐방객 수는 560여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원 내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싣고 오는 대형 버스의 경우 주차를 금지했고 공원 내 셔틀버스와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장산 설해봉과 갓바위, 지리산 발해봉 등 21개 국립공원 주요 탐방 밀집 지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탐방로 일부를 일방 통행로로 만들어 관광객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됐지만 오는 11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권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피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리산과 오대산, 내장산 등 주요 국립공원을 수놓은 단풍을
ASMR과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 영상을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단풍 구경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코로나 말고 주의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진드기인데요. 이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올해 경북에서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10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 사는 8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건 이달 초. 병원에 입원한 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숨을 거뒀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텃밭에 일을 나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역학적인 걸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냥 집 앞에 텃밭 작업을 했다라는 정도까지 집 앞에 조그맣게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제 본인 이제 드실 양만 이제 조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SFTS는 야생 진드기 중 하나인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코로나19처럼 1,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출혈이 멈추지 않고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올 들어서만 19일까지 대구 경북 5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99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29명이 숨졌습니다. 치명률로 따지면 14.6%, 10명 중 한두 명은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SFTS는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고 풀밭에는 함부로 눕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집에 돌아온 뒤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초기 증세가 코로나19와 비슷한 만큼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경북도의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소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지방소멸의 현 주소와 지방소멸특별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도의회 임무석 지방소멸특별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무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도의회 여러 특위가 꾸려졌지만 어찌 보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 같은데요. 지방소멸특별위원회가 생겨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지방소멸대책특위가 우리 경북도의회에 이래 발족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경북이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지역이고 또 급격한 그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자연 인구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 수도권으로 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 인구 유출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지역 사회의 엄중한 지방 소멸 위기를 인식하고 지푸라기도 잡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소멸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유입 정책들도 많은데요. 그런데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지방소멸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예, 뭐 참 경북의 지방소멸은 어쩌면은 뭐 전국에서 봤을 때 가장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자리를 찾아서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는 그런 인구 유출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은 타 지역에 비해 우리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 대상 지역으로 지금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의 경우 전국 평균이 0.8%인 반면 경북은 0.47%로 지방 소멸이 눈앞에 와 있다. 이런 현실인데 사실상 우리 도에서는 뭐 청년 농부 또 귀농 대책 또 집단 청년 시설 촌 설립 뭐 이런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떤 성적은 확 드러나는 그런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 집행부나 또 의회가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위기의 경북을 좀 소멸의 어떤 경북을 같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한 특유의 계획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출생 고령화, 뭐 인구 유출, 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이 경북의 문제가 경북의 문제만 아니고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그 경북의 김형동 의원께서 국회의원께서 어떤 특별법 제정을 발의를 하고 또 국회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발족한 지방소멸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의회에서도 특별법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지역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향후 관련 입법, 조례, 예산 반영, 정책 대안 등 이 가능한 모든 그 활동을 특위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상황을 촉구하고 또 도민들의 힘을 함께 모으는 그런 특위 활동을 계획하고 앞으로 또 그런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임무석 지방소멸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는 23일 오후 3시 차량 5대를 동원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발해 청구고, 평화시장, 아양교역, 동촌 유원지를 도는 약 10km 구간 동안 시민들에게 도로 상황에 맞는 길터주기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2일 영주시 농촌체험마을인 피끝마을이 도농교류를 위한 인형극을 개최했습니다. 인형극 나의 피끝마을은 지역 어르신들이 지난 6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피끝마을의 역사와 동화구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인형극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영주시 농정과 직원, 이웃마을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주민 공동체와 마을 가꾸기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주 양북면 지명이 문무대왕면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최근 양북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88%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으며 새 명칭은 문무대왕면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가 새 명칭안을 선정해 의결하면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와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